안녕하세요. 실전 키워드 특강 이종근입니다. 키워드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모든 지문을 완벽히 이해하고 답을 쓸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모르는 지문을 만났을 때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문을 볼 때마다 그 지문에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서 키워드 찾는 연습을 반복 하시다 보면 어느 사이 자신의 성적이 업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법률행위 총설 파트입니다. 핵심 정리 잠깐 보면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이 원시 취득. 물론 건물 신축 대표적인 것이고 무주물 선점, 주인 없는 물건 먼저 선점하는 경우죠. 부동산은 안 되고 동산만 선점 대상이 되고 또 가장 대표가 취득시효죠. 갑토지, 을이 소평공, 소유사 평원 공연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등기해서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때 취득은 원시 취득으로 봅니다. 두 번째, 이어 취득은 승계 취득. 이 경우에 전부 내어주는 것이 이전적 승계.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가게 되면 갑 소유권은 완전히 삭제가 되고 상속도 마찬가지 갑의 사망으로 을이 상속받으면 갑의 권리는 완전히 삭제됩니다. 한편 부분적으로 줬다가 다시 돌려받는 것을 설정적 승계. 대표적인 것이 저당권 설정. 갑이 토지가 있어서 토지를 은행에 담보대출 받게 되면 그 은행은 저당권을 설정받습니다. 그러다가 대출 돈을 다 갚게 되면 저당권은 자동 소멸. 그러면 본래 소유권으로 완전히 복귀합니다. 갑이 저당권 설정했다 해서 갑의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중에서 처분 권능을 줬다가 다시 돈 갚으면 처분 권능을 빼앗아 오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아니면 이렇게 설정은 설정적이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고요. 끝으로 저당권 순위 승진이 있네요. 1번이 소멸하면 2번이 1번으로 순위가 올라가죠. 힘이 세진다는 얘기죠. 파워가 업되는 것을 작용 변경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정도 핵심 정리를 이해하시고 바로 지문 들어갑니다. 권리 변동 파트, 원시와 승계에 관한 것 한번 쭉 펼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CD는 승계 취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히 내어주는 것, 부분적으로 줬다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신축이죠. 당연히 원시 취득입니다. 신축은 등기했을 때 취득하지 않고 건물이 완성됐을 때 처음 취득, 소유권 취득합니다. 무주물 선점, 당연히 원시 취득이죠. 선점. 디귿은 상속이죠. 갑의 사망으로 을이 상속받는다. 상속은 당연히 이어받는 승계 취득이죠. 가끔 상속받아서 상속세를 내는 것하고 살아생전 증여를 통해서 증여받는 증여세가 있는 경우도 있죠. 물론 증여도 승계 취득은 맞습니다. 단지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고 증여는 법률 행위 계약을 통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승계 취득인데 부분적으로 받는 게 아니죠. 몽땅 받는 거니까 상속은 이전적 승계가 될 것이고 공용징수 소유권 취득이 나오죠. 요거는 수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용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빼앗아오는 경우죠. 이때 취득은 원시취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된 토지가 수용으로 취득하게 되면 그 토지에 있던 저당권이 삭제가 됩니다. 원시취득은 전 토지 소유자 관련된 권리들이 다 삭제되면서 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등기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해서 뒤에 물권법에서 다시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은 승계 취득으로 갑니다. 부분적으로 줬다가 다시 가져오는 설정적 승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출 문제에 입각해서 이 정도만 파악해도 관계가 없다는 뜻이고, 하나 더, 선순위를 1번이라 하고 후순위를 2번이라 했을 때 1번이 소멸되면서 2번이 순위가 승진하죠. 파워가 업이 되는 것, 이걸 파워가 업되는 것을 작용 변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법률행위 종류. 첫 번째, 단독행위와 계약이 있는데, 단독행위는 의사표시를 별이라 한다면 별 하나가 되면 단독행위고, 계약은 별 두 개가 마주보는 것이라 기억하면 됩니다. 이 계약은 합의라고 보시면 돼요. 의사표시 합치가 있었다. 그러면 단독행위도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이 상대방이 없다, 있다를 가지고 수험생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여기 유원, 유증은 유, 그 다음에 제, 그 다음에 소, 포. 그래서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그렇게 하나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상대방이 있는 경우 이것도 1차 면제받은 동철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추 먹으면 자꾸 졸립죠. 상추 먹고 잠에 취해, 이렇게 기억하세요. 1차 면제받은 동철이 상추 먹고 잠에 취해 있는 거. 그 다음에 타인 소유물 했을 때 여기 채권행위란 말이 있네요. 채권행위와 처분행위가 있는데 타인 소유물 매매는 유효.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인신 매매가 아닌 한 매매는 유효하다. 그렇게 입력해 두세요. 또 어떤 수험생은 왜 남의 것을 팔아?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세요. 타인 소유물 매매는 유효하다. 인신 매매가 아닌 한 매매는 유효야. 이렇게 기억하시고 1번, 2번을 한번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망나니 아들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망나니 아들이 있습니다. 을. 아버지께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아버지 소유 토지를 타인 병한테 매매를 한다는 거죠. 망나니 아들이죠. 그런데 이 계약은 뭐하다? 유효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망나니 아들이 할지라도 아버지 소유 토지 타인에게 등기를 넘겨준다면 이 등기 넘겨주더라도 이 등기는 무효 등기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처분 권한 없는 자, 무권리자, 망나니 아들의 등기 넘겨주는 것은 무효야. 이렇게 기억하시고 아버지가 깨어나셔가지고 이 망나니 아들을 용서해 준다면, 그래서 무권리자 망나니 아들의 등기 넘겨준 것을 아버지께서 깨어나셔가지고 추후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유효가 아니고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는 게 판례 태도. 나중에 추인이라는 타이틀에서 다시 반복될 겁니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처분 권한 없는 자, 처분 행위는 뭐하다? 무효. 그러면 관리자가 추인하면 처음부터라는 사실,
한번 보겠습니다. 1인 설립자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나왔네요. 1인이니까 단독행위는 맞겠군요. 단독행위. 근데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대방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리죠. 이때 딱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유원,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소유권 포기. 두 번째, 공유지분 포기, 취득시효 이익 포기. 당하지 마시고, 포기? 포기? 근데 소유권 포기가 아니네요. 소유권 포기가 아니네요. 내가 아는 건 이것밖에 모른다. 이것밖에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치고 나갈 수도 있죠. 공유지분 포기는 논리적 설명은 갑을 2분의 1, 2분의 1 지분이 있을 때 우리 갑한테 이 지분 포기할 테니까 너 다 가져라.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취득시효 이익 포기, 갑 토지를 을이 소평공 20년 완성해서 등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한테 내 이익을 포기할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다 완벽히 모르더라도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이 하나 가지고 없다, 있다를 맞힐 수도 있다는 사실.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것, 계약. 기억. 손자에 대한 부동산 유증. 출제자도 얼마나 머리를 쓴 것입니까? 손자가 있으니까 상대방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아까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여기 유자의 포인트를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 없는으로 가야 된다는 거. 니은 유재석이 보내온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디귿 소포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일부러 기역, 니은, 디귿을 순서적으로 얹어놓은 겁니다. 합의 해제, 합의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계약이죠. 합의 해제 가지고 하나의 팁을 드리게 되면 뒤에서 합의 해제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이 없다. 돈 돌려줄 때 대금의 이자 붙여줄 필요도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게 판례의 태도. 합의 해제가 나올 때마다 손이 없다를 꼭 기억해 두세요. 합의 해제가 나올 때마다 손이 없다를 꼭 기억해 두시고, 매매 일방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집중하세요. 음식점에 예약할 때 일방적으로 합니까? 상대방 동의 맡아야 됩니까? 동의 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야기 나오면 앞에 일방이 나오든 쌍방이 나오든 예약은 뭐다? 계약입니다. 비유입니다. 이행 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참고해 본다면 그냥 해제는 단독행위고 합의 해제는 뭐다? 계약. 다음 파트 법률행위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그럼 요거는 한번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립, 효력. 그러니까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성립. 요거네요. 그러니 불성립에서는 무효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싹 그려드리면 무효 취소가 되려면 성립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성립에서는 절대 무효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두 번째, 효력 요건을 못 갖추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거나
취소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때 취소 사유는 몇 가지 안 됩니다. 취소 사유는 제착사강으로 기억한다. 그러면 무효 사유는 뭘까요? 완벽하지 못해도 제착사강이 아니면 무효일 거야. 이렇게 유추 생각해내는 겁니다. 무효와 취소가 있으면 취소는 제착사강, 그럼 무효는 제착사강이 아니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그냥 등기 신청 서류일 뿐이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는 것. 특별 효력 요건 이거 그냥 기억하세요. 대기조. 그래서 5분 대기조 출동할 때 허가 맡을 것. 군대 가면요.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5분 대기조, 대리권 존재, 기한 도래, 조건 성취. 그 다음에 허가 맡을 것은 효력이라는 거, 특별 효력 요건이라는 거, 대리권 존재, 유권 대리는 유효, 무권 대리는 불확정 무효. 기한이 도래하면 시기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는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조건 성취, 발정해서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죠.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소멸. 발정, 정지 조건은 발생, 해제 조건은 소멸, 발정해서. 허가 맡기 전 그 계약은 불확정 무효있다가 허가 맡으면 확정 유효가 되고 허가 못 맡으면 확정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효력에 관한 사실.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특징적인 것이 이 무효와 취소가 이게 왜 하는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면 무효 취소의 차이점은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취소, 제착사강,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은 일단은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취소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 몇 가지 볼까요?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취소는 누구나 주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효는 시간이 지나도 그때도 무효고 지금도 무효라는 사실. 근데 취소는 일정 기간 내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권이 날아가서 소멸해서 유효로 확정된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을게요. 2000년 가장 매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까지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가장 매매는 제착사강이 아니므로 무효라는 사실이죠. 왜 무효라고요? 제착사강 아니니까 무효야. 그래서 지금 2022년 현재까지 방치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계약은 그때도 무효가 되고 지금도 무효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면 무효다라고 한다면은 효력이 없는 거니까 반환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기억하시고 취소를 보겠습니다. 2000년 사기입니다. 사기는 무효입니까? 취소입니까? 제착사 취소죠. 방치했습니다. 2022년 현재까지로 봅시다. 그럼 방치했을 때 취소를 안 했다는 얘기죠. 취소를 안 하면 취소권이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효가 확정되니까 지금은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못 돌려받아요. 일정 기간 내 취소했다면 무효가 돼서 돌려받을 수 있을 텐데 일정 기간 내 취소를 못하게 되면 확정 유효가 돼서 못 돌려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출발이 무효와 출발이 취소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 기본 이념
이론을 백그라운드로 기억하시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이 땡땡땡 하였다면 무효, 전환, 무효, 취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바로 불성립이죠. 불성립, 성립 후 무효, 취소, 유효. 그래서 무효는 적어도 성립 이후의 모습이라는 것. 두 번째, 정지 조건부죠. 그럼 여기 조건이 있으니까 당연히 조건 성취죠. 네, 성립 아닙니다. 효력에 관한 얘기죠.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죠.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니까 허가 맡기 전까지 이 거래는 불확정 무효로 봅니다. 허가 맡으면 유효가 되기 때문에 허가는 성립이 아니고 효력에 관한 얘기가 될 것이고, 대리했을 때 대리니까 당연히 대리권 존재, 효력 요건입니다. 그러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이건 그냥 신청 서류일 뿐이죠. 따라서 농지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요거 7, 8, 9는 5분 대기죠. 출동할 때 허가 맡을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테마 두 번째, 목적입니다. 법률행위 목적. 굳이 매매계약의 내용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그 매매계약의 내용,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확정성은 계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고요. 이행기까지 장차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리해야지 맞는 지문이 될 것이고, 가능성 얘기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 이 이야기는 계약법에서 따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파트는 적법성,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말을 것. 그래서 적법성은 크게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는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이 테마고, 타당성은 테마 세 번째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보겠습니다. 105조 임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 조문, 임의 법규 관계없습니다. 조문상 당사자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 사회질서에 관련 없는 그런 규정은 바로 임의 규정이라고 하지요. 이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의한다. 조문이 있습니다. 그 조문이 임의 규정이면 당사자가 특약으로 달리 정해도 관계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없는을 있는으로 고치면 사회질서의 관계에 있는 규정이다. 그러면 바로 강행규정 또는 강행법규가 되죠. 이 강행규정은 크게 단속과 효력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단속은 느낌상 단속에 걸리면 처벌은 해도 계약은 유효하다는 얘기고, 효력 규정은 글자 그대로 처벌도 하고 효력도 개무시 무효로 하겠다는 뜻이죠. 펼쳐보겠습니다. 단속 규정 관련된 몇 가지 내용. 중간 생략 등기 같은 겁니다. 미등기 전매. 이걸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 수험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 그래서 이 전매 보겠습니다. 갑이 을한테 팔았습니다. 을이 병한테 매매했습니다. 이 두 번째 매매를 전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이 보통 이야기죠. 똑같습니다. 임대했다가 다시 임대하게 되면 임대 전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을의 생각은 등기하게 되면 비용 드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을은 세금 빼먹는 거, 을 스스로는 절세라고 생각하겠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빼먹는 탈세가 되죠. 따라서 국가에서는 탈세 목적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을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넘어가는 것이 중간 생략 등기죠. 이때
판례는 이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로 본다는 겁니다. 관련자들은 처벌은 하고 세금 추징하고 계약 자체는 유효로 해서 이 등기는 유효 등기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 일명 개공께서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거죠.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중개하면 되는데 갑이 보니까 자기가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개인과 합의해서 매매를 통해서 자기가 직접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얘기죠. 이때 판례 태도는 이 규정은 강행 규정 중 효력 규정이 아니고 단속 규정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위반된 개공께서는 처벌은 받겠지만 이 개인과 개인의 사법상 계약은 뭐하다?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효력 규정의 대표적 내 개공께서 법정 수수료가 있거든요. 요 수수료만 받도록 된 규정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초과해서 플러스 알파를 더 받겠다고 약속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 이 알파 약정 사법상 계약은 무효라고 본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은 판례의 태도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은 눈도장 찍으셔가지고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련 몇 가지 질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등기란 말이 나왔죠. 결국 이쪽은 중간 생략 등기죠. 미등기 전매행위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으로 본다는 거. 걸리면 처벌하더라도 사법상 계약은 유효하다는 거. 두 번째, 중개사법 개공께서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 초과하여 금품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요거는 효력 규정으로 봅니다. 조심할 것은 수수료만큼은 중개 보수는 유효한 겁니다. 이 초과 부분만 무효란 얘기입니다. 세 번째 문입니다. 자, 역시 개공이 나옵니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했네요. 매매하나 또는 임대차 할 수 있겠죠. 이런 규정은 단속 규정으로 보죠. 또 네 번째 겁니다. 자격이 없는 자. 그럼 이거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맞겠죠. 근데 판례가 보세요. 우연히 일회성. 자격 없는 자가 우연히 일회성으로 중개해서 적정 수준의 수수료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 부동산 실명법입니다. 법령상 요거는 이제 명의 신탁입니다. 남의 이름을 빌리면 안 된다는 거죠. 명의 신탁 약정은 이 실명법에 따라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만약에 등기가 넘어갔을 때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고 본다는 것. 그래서 효력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